안녕하세요. 제이스디 원장 제이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essay carve out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essay carve out은 affirmative action 이후에 많은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종이나 백그라운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프롬프트들을 지칭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affirmative action 이후에 어떻게 컬리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 칼바스는 사실은 커먼 앱에 관련된 건 아니죠. 커먼 앱 에세이는 지금 최근 한 5, 6년 동안 바뀌지를 않았고요. 한 6, 7년 전인가 한번 에세이 프롬프트 두 개가 추가됐고 워딩이 바뀐 이후에 안 바뀌었고요. 여기 지금 커먼의 웹사이트에 와도 뭐 바뀌지 않았다. 작년과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기쁘게 어나운스한다라고 저기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에세이 프롬프트 2가 사실 보면 그 지원하는 학생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 obstacles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것이 미래의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서술하는 그런 프롬프트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그 커먼 앱 에세이가 아니고요. 이 supplemental 에세이예요. 이 supplemental 에세이는 fall 2024 학생들, 즉 class of 2028, 그러니까 2028년도에 졸업하는 올 가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쓴 그 하버드 프롬프트인데 보시다시피 importance of enrolling a diverse student body. diverse student body는 뭐냐 하면 뭐죠?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프롬프트 1에서 diverse student body를 언급하고 있죠. 근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하버드의 supplemental essay는 사실 이전에는 아카데믹, 학교에서 네가 하는 활동이 뭔지 그런 EC나 뭐 잘했던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이런 식이었고 supplemental essay에서 그 diverse,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essay carve out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를 띄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carve out은 덜어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carve out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어널리시스를 보면 최상위권 대학에서 supplemental essay, 보조 에세이에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왜 그 촉발이 되냐면 SFFA는 여기죠. Student for Fair Admission하고 하버드하고 그 로스윗이 있었는데 사실은 SFFA가 그 페티션을 냈잖아요. 그 진정서를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진정서를 냈고 연방대법원에서 그 진정서를 받고 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이거는 다수 의견이에요. 위헌이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considering an applicant's discussion of how race affected his or her life. 그러니까 인종이 그 학생의 인생의 그 성장에 미친 영향을 알고자 하는 것을 스탑하지는 않는다. 이 그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그 학생들의 인종적 다양성을 대학에서 고려하는 것을 스탑하지는 않는다라는 다수 의견, majority opinion을 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에서 지금 4월 달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 논문이 Admission Essays After SFFA. 그러니까 그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된 이후에 대학에서 어떤 그 Supplemental Essay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US News World Report Ranking Top 65 상위권 대학들을 분석한 결과 35개의 대학, 이전에는 35개의 대학에서 Addressing Diversity를 했는데, 지금 Class of 2028, 아까 보신 바와 같이 Class of 2028, 그러니까 올 가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43개의 대학에서 그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ndatory,
옵셔널일 수도 있는데 그 주제가 에세이가 옵셔널일 수도 있는데 인종적 다양성을 물어보는 주제가 반드시 써야 되는 에세이 주제인 학교가 31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21개에서 31개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mandatory questions about the applicant's identity 그 질문 중에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스페시픽한 질문이 있는 것은 11개 대학에서 17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plenty of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onvey race-related information. 학생이 자기의 레이스를 드러내고자 하면 아주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 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된 이후에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diversity를 물어보는 supplemental essay prompt가 많이 늘어났다. 아까 하버드에서 봤듯이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 위쪽 부분, 이 붉은 선 위쪽 부분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recommend 했대요. 무엇을 recommend 했냐면 essay response를 boost diversity 그러니까 인종적 다양성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늘리고 증가하기 위해서 그 저기 그 에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용하도록 하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에세이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오케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오케이라는 얘기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it is clear violation of law.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 폐지가 된 이유는 인종을 대학 입시에 고려하지 말라는 건데 니네들이 그걸 에세이에서 파악하고 그걸 인종을 대학 입시에 그 반영한다는 것은 clear violation of law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소니아 소르마이어 굉장히 존경받는 그 대법원 저지, 그러니까 저스티스죠. 저스티스인데 이 저스티스도 그것을 attempt to put lipstick on a pig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다가 립스틱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즉 이분은 사실은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부당하다고 폐지하지 말자고 주장하신 분인데 그걸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돼지의 립스틱을 바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essay prompt, supplemental essay prompt에서 인종을 그 알아보기 위한 딱히 race라고 쓰지는 않는데 diverse student body, diversity라고 넣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 에세이에서 인종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인종을 에세이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waiting to pounce 그러니까 이게 발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newly admitted class of 2028 즉 올 가을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어포머티브 액션이 끝나고 처음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인종 구성이 어포머티브 액션 폐지 전하고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문제는 대학에서 뭔가 다른 조치를 가지고 인종적 구성을 맞춘 것 아니냐. 즉 인종을 대학 입시에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legal trouble이 생길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즉 그 인종을 대학 입시에 고려하지 말라고 연방대법원에서 분명히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고 그것이 legal trouble,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럴 찬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많은 사람들이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인종을 대학 입시에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인종이란 단어를 빼고 diversity를 넣으면서 인종을 알아보고자 한다. supplemental essay에서. 근데 그것이 아직 그 대학의 신입생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전과 이후에 인종 구성 각 대학별로 인종 구성이 같다면 대학에서는 틀림없이 인종 그 레이스를 학생 선발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사실은 SFFA와 하버드의 그 법적 분쟁은 그 하버드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소송이었거든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이전에는 SFFA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입시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어포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폐지된 상태에서 에세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학생의 인종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에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한테 계속 불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특히 한국 학생들 굉장히 공부를 잘하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다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거를 SFFA에서 하버드와 법적 분쟁에서 밝히고자 했었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스페셜리 어플리케이션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소수인종임을, 에이시안 아메리칸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까? 그거는 저 사실 약간 그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긴 하고, 사실은 그런 것보다 다른 것들을 에세이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포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됐지만 그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들, 서플리멘탈 에세이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최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그 소수인종이나 underprivileged 스튜던트들한테 그렇게까지 막 기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답니다. 그렇다니까, 요번에 서플리멘탈 에세이,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JCDU 보시면 JCDU, 시카고, 그다음에 미 중서부 교차로 칼럼입니다. 교차로 칼럼이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8년 넘어가면서 쓰고 있어요. 8년째 쓰고 있고, 요번 칼럼에서는 11, 12학년,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특히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 낮추기 위해서 9학년, 10학년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11학년 여름방학 때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2학년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대입 준비 에세이는 저번 칼럼에서 썼었고요. 이 JCDU 2024 Summer Camp는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10일부터 6월 10일 월요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되고요. 8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jzread.com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jzread.com 맨 그 첫 번째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들 보내주실 수 있는 저 링크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저희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